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개예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뭐 0부터 2파이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점근선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점근선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대충 이제 0부터 x가 2파이일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y는 sin x의 그래프라는 거, 두 번째 게 y는 cosine x의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삼각 B. 삼각 B의 값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0도, 그리고 30도, 그리고 45도, 그리고 뭐 60도, 90도까지. 그리고 이걸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0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정도의 삼각 B의 값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사인 30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2분의 1. 뭐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그럼 바로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1.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해 놓기만 해 주셔도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뭐 sin x, 뭐 코사인 x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이제 상수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요런 애들을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였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즉 좌변과 y는 0이라는 우변, 이 두 함수의 뭐로 다 확인할 수 있냐면 교점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sin x는 상수다라고 돼 있으면 우린 이걸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y는 sin x라는 애라 y는 상수 이렇게 두 함수로 쪼개가지고 이 두 함수에 우리는 교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 중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범위를 0부터 2파이로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비의 값은 0도부터 90도까지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120도라든지 아니면 240도라든지 아니면 335도라든지 즉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즉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특수각들까지 우리가 값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이제 그걸 구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대칭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는요. y는 이제 sin x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y는 k라는 애가 있는데 요 k를 제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로도 한번 세팅을 할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로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구분선 좀 그어 놓을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점의 좌표는 1일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 k라는 애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즉 이렇게 지나가는 애겠죠. 이게 y는 k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가 생깁니까? 여기와 여기에 두 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알파와 베타는 x는 2분의 파이라는 요 선분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 대칭이 돼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한가운데 있는 게 2분의 파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있대요. sin x는 2분의 1이야 라는 애가 있으면, 자, 내가 요거를 두 개를 쪼갠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 x 중에 하나가 얼마인 걸 알아요? 요거 범위도 정해줘야 되겠다. 뭐 2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2분의 1 되는 거 x가 일단 얼마인 걸 압니까? 6분의 파이인 걸 알죠. 근데 여기선 두 점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즉 6분의 파이와 무언가를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오는 값이 되는 거지. 즉 또 다른 한근은 우리가 6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대칭성을 이용하며 근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가 음수일 때도 쓸 수 있느냐? 음수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요 예제는 지울 겁니다. 이따 나중에 우리 예제 16번 풀면 요거 또 쓸 거니까. 자, 이번에는요. k가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y는 sin x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k인데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리시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가 될 거고. 자, 그러면 y는 k 또 한번 그려볼게요. y는 k 또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y는 k.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는 감마라고 놓을까요? 자, 여기는 제가 감마라고 놓으시면 이쪽은 시그마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한가운데 있는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즉 2분의 감마 플러스 시그마가 2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감마 플러스 시그마는 3파이라는 관계식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코사인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y는 코사인 x와 y는 k라는 애가 있대요. 자, 근데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뭐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k가 0보다 큰 상황 요거 한번 다 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알파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지금 베타라는 애가 있는데 잘 보시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x는 파이라는 애에 대한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린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파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요 경우를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경우를. 자, 그럼 요때 근을 내가 감마와 시그마라고 하면 얘도 중점이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겠죠?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감마 플러스 시그마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마 플러스 시그마는 2파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얘가 이 k가 즉 y는 k라고 했을 때 이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두 군의 합은 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1과 이거 왜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요 x가 이제 0 사이. 미안해요. k죠, k.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두 군의 합이 뭐가 된다? 3파이가 된다라는 거. 근데 코사인에서는 이 k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지 간에 두 군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y는 탄젠트 x라는 애가 있대요. 그럼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여기가 2파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이렇게 그었답니다. y는 k라는 애를 이렇게 딱 그었대요. 그러면 얘는 솔직히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점에 대한 대칭이지 어떤 모양에 대한 대칭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주기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탄젠트의 주기 파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파를 구한 다음에 베타라는 데는 알파 플러스 파이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다?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해, 즉 두 그래프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래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 푸는 방식 중에서는 뭘 이용해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 근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삼각비의 값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볼 건데요. 이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은 방정식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도 부등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을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점을 찾는 방식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 우리 교점 찾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의 해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합시다. sin x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를 찾으래요. 대신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처음에 그렇죠.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2파이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2분의 1,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근데 얘가요, 2분의 1 이상이래요. 그럼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어디에 요 부분만 내가 딱 필요한 거죠. 요 부분만. 그치? 그럼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이상,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알파 바로 알아요. 자,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는 뭐다? 알파는 우리가 6분의 파이다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방정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어디서의 대칭?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타가 6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해 다 찾았네요.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 집어넣고요. 베타 대신에 6분의 5파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코사인도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탄젠트예요. 자, 탄젠트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탄젠트 x가 만약에 얼마라고 할까요? 자,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단 x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 점근선이 그어집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그려지죠. 여기가 파이라는 거, 또 점근선이 하나 그려지면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파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y는 루트 3의 그래프를 딱 그릴 거예요. 자, y는 루트 3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루트 3 이상이니까 내가 필요한 범위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도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교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 주기성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베타는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사분면에 가게 돼서 즉 알파에 대해서 루트 3이 되는 x 뭐죠? 알파는 3분의 파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베타는 주기성을 이용해서 바로 3분의 4파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해 찾을 때 x는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r 하고서는 자, x는 3분의 4파이 이상이 되고요. 그럼 얘는 또 점근선이 뭐가 되죠?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은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리고 삼각비의 값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찾는 방법은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어떤 그 두 개의 값을 찾아준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풀면서 내용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